대한민국 정치권이 조용한 날은 없습니다만은 주말을 거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의원들, 여야 4당이 해당 의원들 제명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국회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그 자리에서 발언을 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민주당은 이들의 출당을 비롯한 응분의 조치가 없으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적 망언을 한 자한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조치를. 민주평화, 정의당도 제명 추진과 함께 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한 극우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몸을 낮췄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곤란하다며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진태 의원이 황당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남의 당의 의원을 출당을 하니 제명을 하니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더 띄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 단체들은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갑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조목조목 좀 여쭤보도록 하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 의원 플러스 지만원 씨 극우농계 뭐라고 한 겁니까 도대체? 핵심 그 워딩만 좀 전해주세요. 이게 이제 공청회를 국회에서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회관의 회의실을 쓰려면 국회의원이 주최를 해야만 그 회의실을 쓸 수가 있어요. 현역 의원만이 그 회의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최에 김진태,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장소에 이제 김진태 의원은 출석을 안 하고 영상만 지금 한 거고요. 지금 그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종명 의원은 민주화 운동으로 처음에는 폭동이었는데 나중에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시작은 폭동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김순례 의원은 이제 그 5.18 유공자로 지정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다. 됐다.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약간씩은 이제 좀 결들이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이제 그 지만원 씨의 경우에는 혼자 발표하는 공청회였어요. 형식에 보니까. 근데 지만원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북한군이라는 거예요. 그 광주 그 5.18에 그 지만원 씨야 그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죠.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지금 한국당하고는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닌데 그리고 계속 갈등 관계였었죠. 거기 5.18 진상위원회 위원으로 나를 추천해라는 것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주 인격 비하적인 발언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역 의원 3명이서 이제 저 발언들이 적절했느냐. 문제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지만원 씨라는 저 극우 인사의 저 발언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처음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정치권도 지만원 씨 발언보다는 저기에 동조를 했던 현역 의원,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이거를 문제 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새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윤리에 제소해서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제 강경한 입장인데 지금 글쎄 김진태 그러니까 지금 출신들을 보면 이종명 의원의 경우에는 군인 출신이고요. 비례죠? 비례 의원이고. 비례 의원이고 그리고 김순례 의원도 비례고. 의원이고. 지역구 의원은 김진태 의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김순례 의원이 말한 그 5.18 유공자 지정에 대해서 SNS에서 몇 해 전부터 굉장히
카더라 통신도 많았었고 검증되지 않은 그 정보들이 돌았어요. 예. 그래서 뭐 5.18 유공자 안에 이게 뭐 적절치 않고 아니면 뭐 친인척 관계로 막 그 예. 선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문제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라고 예. 국가보훈처에 요구했고 그게 거부당하자 예. 지금 행정소송까지 했죠. 그런데 예. 1심에서는 정보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 결정이 났습니다. 네. 행정법원에선.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일부 우파 세력들에서 저 5.18 유공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예, 거예요. 예. 선정된 분들에 정리를 대해서. 하자면 행정소송 중인 그 문제하고 5.18 유공자의 정확한 명단을 밝혀라 말아라 하는 그 행정소송하고 예. 김순례 의원이 얘기했던 5.18 유공자들이 국민 세금 축내는 괴물이 돼버렸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인데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거죠. 때문에 지금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또 5.18의 성격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5.18 유공자 안에 설사 뭐 일부 부적절한 인사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5.18이 폭동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5.18이 북한군 개입이 되는 거는 아닌데 예. 좀 본말이 상당히 전도된 그러면서 5.18 자체에 대해서 마치 한국당이 예. 뭐 폄훼하는 듯이 80년대 그때 50에서 얘기했던 뭐 폭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이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거죠. 야, 이게 근데 5.18 단체들은 국회에서 지금 단식 농성 시작했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 문제의 이 현역 의원 3명을 제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제명이? 윤리위에 우선은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고 한다. 거기에서 이제 그 결정된 바를 그 본회의에서 제명의 경우에는 특별 정족수에 의해서 의결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뭐 과거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 제명하듯이 제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 뭐 한 1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임기가. 예. 그런 상황이고 뭐 제명까지 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18은 상당히 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40대, 50대, 60대 유권자들에게. 네. 그래서 한국당이 절대 5.18에 대해서 저렇게 폭동이다, 폭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다. 아, 그래요? 저거는.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처음에 좀 애매한 발언을 해서 뭐 두둔하는 거냐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거기에. 근데 그 말인즉슨 나경원 의원이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뭐 그런 말 해도 뭐 되는다고 보는구나 나경원 대표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도 했고 그걸 뭐 예. 망라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좀 정치권이 너무 여기에 그 뭐 좀 매몰된다 그럴까요? 이걸 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이 중도든 보수든 뭐 의견이 이제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5.18의 그 핵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좀 바꾸기는 했어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뭐 공식 입장을 낸 게 있나요? 그 이후에? 뭐 5.18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원내대표 지도부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SNS에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 사건이다라고 이제 그 성격을 규명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그 80년대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처음 분노하게 된 촉발제가 저 광주잖아요. 그렇죠. 5.18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80년도에 뭐 저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저도 기억을 하는 게 그때 뭐 북한의 뭐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때 막 보도가 됐던 게 제가 한 2년 지나고부터 아니래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죽었대 뭐 이런 얘기들이 한 2년 지나니까 아름아름 입으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지방도. 그런데 이제 저 5.18률에서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학생 운동이 많이 확대가 됐던 거고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그 학생 운동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에서 국회의원이 되면서부터는 부채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때 민주화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지금 386, 486, 586으로 오다가 지금 이제 그 부채 의식들이 많이 줄은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좀 프레임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5.18은 유권자 입장에서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대, 60대 이게 굉장히 그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라서 저를 뭐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저런 말에 분노한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뭐 지만원이라는 구구 농객은 뭐 본인이 평생을 그러고 살아오신 분이니까 뭐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당 대표에 출마를 한 후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광주 5.18 문제를 계속 이렇게 거론을 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망언이라고 이러는 것 자체가 나를 띄워주는 거다.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을까요? 김진태 의원은 왜 이렇게 5.18에 집착을 할까요? 저는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본인의 그 정치적인 스탠스를 그주를 아주 좀 극우로 잡고 뭐저 이게 남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극우 좋게 표현하면 강경 보수 쪽으로 놔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5.18에 대해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극단적인 그다음에 뭐 그 지지자들이 다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또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이 뭐라 그럴까 충성도나 목소리나 이런 거는 상당히 강경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시겠지만 그런 그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또 그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즘 계속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유영하 변호사 인터뷰 이후에 한국당 전당대회가 뭐 삐걱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반쪽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뭐 책상과 걸상을 반입을 안 해줬다. 뭐 그런 취지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랑 이제 전대 개최랑은 좀 무관한데 아무 얘기 없는 건데 전당대회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 관심사는 야 황교안 대행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책걸상을 넣어준 거야? 안 넣어준 거야? 오히려 왜 책걸상이 무슨 핵심이 돼버렸어요? 흥미로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였을까? 박근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그 거리를 두고 X를 한 거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흥미롭다 보니까 저 부분이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내일 12일 날 지금 화면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배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배신한 친박. 근데 뭐 글쎄요, 지금 큰 당 안에서 큰 흔들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유영하 변호사의 그 말이 근데 이게 일반 당원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북미 정상회담 날짜랑 겹치는데 이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더니 이수희 변호사께서 아마 그런다고 이거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연기 안 하고 예정대로 한다라는 거죠. 선관위에서 그렇게 결정했고 그게 비대위에서 그대로 통과가 됐죠. 그래서 27일 날 연다. 후보 6명이 그러면은 우리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보이콧의 방식이 그러니까 내일 12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맞아요. 후보 등록. 그런데 내일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 내일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저 6분의 생각은 지금 홍준표 대표는 SNS에서 조금 다른 결로 얘기했어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대에 내 이름이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예 출마 자체를 안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좀 뭐 퇴로를 그 명분을 저 전대 날짜로 둔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그게 홍준표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입니까? 오세훈을 밀겠다는 얘기입니까? 두 분이 그러니까 대학 그 동기 동문이 선후배죠. 근데 뭐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하지만 형님 동생 하는 사이긴 하는데요. 뭐 누굴 민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뭐 물러선 게 아니라 불출마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5분이 남는데 컷오프가 4명이에요. 4명 남기고 8명이 출마한다 그랬을 때 4명 컷오프, 그렇죠. 4명 남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를 빼고 얘기를 한다면 저 5분 중에 지금 2분만 컷오프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지금 황교안, 김진태를 빼면은.
그런데 왜 저게 저는 오세훈 시장이 예. 저게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자,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비대위와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일정대로 한다예요. 2월 예, 27일 날. 예. 그게 또 바뀔 일은 없겠죠? 예. 그러면 근데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지금 6분, 5분이 예. 내일 후보 등록을 우리가 안 했을 때 강행을 하겠느냐. 네. 그거를 지금 지렛대로 그래서 삼겠다는 그거를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자,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주자들이 그럼 후보 등록을 안 해버린다. 네. 그러면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황교안, 김진태 2명만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자세입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오세훈 전 시장이나 다른 분들의 정치적으로 저는 생명이 연장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저거는 일반 당원들의 그 시각은 해당행위라고 지금 보고 해당행위다. 있거든요. 예.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당선이 된다 쳐도 또 반쪽짜리 정당대회에서 반쪽짜리 대표 아닙니까? 당이 통합이 될까요? 우선 통합의 문제도 있고 또 뭐 그 정당성보다는 어떤 힘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라는 면에서는 힘이 또 확 쏠릴 확 쏠릴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되면 뭐 말 그대로 정치권의 친황계가 급속도로 또 결속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한국당이 계속 그 친박, 친황 나중에 탈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 누구 당권을 그러니까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이런 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당이 아닌 거죠. 정리된 것만 여쭤보면 내일 12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들 그 등록을 안 해버리는 상황 아니다 이러다가 그냥 2명은 최소한 할 거다. 어떻게 5대5로 봤을 때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저는 좀 그 명분을 주는 상황에서 뭐 비대위에서 명분을 주는 상황에서 좀 오세훈 시장만이라도 후보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당의 앞날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요.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저것이 불출마로 이어진다면 오세훈 시장이 전대에 참여할 명분이 됩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보이콧할 그 명분이 됩니까? 지금 이제 그 내세운 명분 중에 하나가 지금 그거잖아요. 북미 정상회담. 그런데 그 후보들의 사실 더 속내는 불만은 지금 전대 선관위에 있어요. 전대 선관위가 너무 황교안 전 총리에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너무 친밀한 거 아니냐. 거기 이익에 너무 공정하지 충실한 않다라는 불만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선관위에 대한 불만이 지금 또 저렇게 나온 걸로도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게요. 예. 한국당 지금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싸운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 그럴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또 저런다 그러겠죠. 또 저런다 그러겠네요. 또 저런다. 하여튼 저 버릇은 언제 고쳐질까 해서 좀 이번에 좀 달라질까 했더니 역시 한국당은 또 저런다 이런 얘기일 텐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현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행 상황 좀 잘 전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